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2024년도 지방지 9급 얼마 전에 시험 봤죠? 식용작물에 대한 문제를 한번 이렇게 판단하고 추리해서 향후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제를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세세하게 꼼꼼하게 풀어서 문제 풀이를 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문제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왜 출제가 됐고 그다음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걸로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가 나왔는데 자, 식용작물학은 사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 농업책에 보면 두 가지가 재배학 원론 부분하고 식용작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는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뭐부터 공부를 하는 거냐면 처음에 공부할 때는 재배학과 식용작물학을 균등하게 공부한다기보다 먼저 재배학을 먼저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자, 그러한 측면에서 재배학과 식용작물학이 굉장히 많이 연관과 교차가 돼 있다고 생각이 돼서 자, 그래서 다른 직렬에 비해서 쉽게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사실 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 기본적인 측면에 재배학이 많이 이해가 되게 돼 있으면 거기에 식용작물학을 훨씬 더 공부하기가 수월하게 되는 건 맞긴 하죠. 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식용작물학에 아울러서 먼저 재배학을 먼저 제대로 공부하는 것을 먼저 권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식용작물학의 문제는 이 똑같이 재배학을 기본적으로 해두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학습이 되면 좋을 그런 문제들 많이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보이는 문제가 그렇게 없었어요. 이번에는 자, 없는데 여기에 특히나 뭐가 중요한 거냐면 벼의 생리를 우리가 공부한다는 거. 자, 벼의 생리를 알아두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공부가 되겠죠. 여지없이.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특정 부분을 요약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요약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사이드적인 측면에서 특히나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문제 나왔을 때는 이 요약집이 조금 더 한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으냐면 전반적인 과목을 다 이해를 해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다양한 사례를 이렇게 접해 볼 수 있는 강의를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지방직을 통해서 느꼈었던 건 바로 뭐냐면 조금 더 강의를 듣는데 열과 성을 다해라. 그 말씀을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굉장히 쉽게 느껴져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쉬워 보이나 실제로 채점하게 되면 틀리는 문제가 여러 보이기도 해요. 이번 같은 경우가.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많이 얘기하게 된 것이라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많이 들어두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책에 있는 거 밑줄 긋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이 들어서 그 사례 이거를 알아두는 일반적인 부분의 교양적인 부분을 알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 훨씬 더 학습하기가 더 쉬웠던 그런 유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앞으로는 암기가 주 학습 포인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다양한 영역의 사이드적인 측면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꼭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문제부터 볼까요? 예, 보겠습니다. 1번 문제가 두려우면 계속해서 어떨까 뒤에 문제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1번 문제는 바로 뭐냐면 벼의 조만성 차이가 나서요. 조생종과 만생종의 자, 생육 기간의 차이가 나죠. 생육 기간의 차이가 나는데 결국 우리가 처음에 뭐부터 시작합니까? 이게 이항기부터 시작을 하겠죠. 자, 이항기부터 돼가지고 우리가 분월계가 만들어지면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출수기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등숙기가 이루어질 텐데 우리 벼의 조만성의 차이는 주로 어디냐면 자, 어디냐 앞부분 영양생장 기간의 길이에 따라 좌우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이건 틀리시면 안 될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맹류에서 추파성이 높다라고 해서 추파성이 높은 품종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파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서 맞는 걸로 바로 어떤 것이냐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추파성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 영양 생장만을 지속시키고
생식 생장으로 이행을 억제를 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동성을 증대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추파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추파성은 유전적 특징이고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자, 어찌됐든 간에 옳은 것, 자, 출수가 빠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 2번 파종적기가 빨라진다. 이게 맞는 거죠. 이게 2번이. 그러니까 우리가 추나 처리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추파성을 소거해주고 거기에 어떨까요? 춘파성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자, 그래 봄에 뿌려도 어때 밀을 수확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추파형을 가을에 파종하게 되면 그렇죠? 자, 정상적으로 출수 결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봄에 파종하면요. 자, 저온 단일의 환경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추파성에 소거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춘파형 품종은 또 어떠냐? 그러면 추파성이 없어. 그죠? 그래서 봄에 파종해도 정상적으로 출수 결실하는데 문제가 없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판단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파성은 내동성이 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죠? 자, 근데 봄에 파종하면 개화 결실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벼 이양 재배 시에 중간 낙수에, 그러니까 중간 물떼기 하는 거죠. 그 시기가 언제예요? 무효분월기잖아요. 그때가 바로.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뭘까? 유효분월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해줘가지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뿌리의 신장을 촉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답이 몇 번이냐면 2번이에요. 분월 촉진한 효과가 아니죠. 이제 무효 분월에 들어가게 되면 무효 분월을 억제를 시켜 나가면서 뿌리의 신장을 촉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답은 2번입니다. 자, 중간 낙수의 효과를 볼게요. 질소의 과잉흡수를 방지해줘서 무효 분월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양에 유해가스를 배출하게 돼서 뿌리의 활력을 증진시켜주죠. 우리가 환원성 유해 물질을 없애주는 거 황화수소죠. 자, 뿌리가 깊게 신장해서 생육 후기까지 양분 흡수를 좋게 해주는, 자, 그리고 튼실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다음 논의 바닥흙을 굳혀 그래서 튼튼하게 해준 거, 그리고 도복을 줄여나가는 그런 중간 낙수의 효과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4번 옥수수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옥수수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매년 빠지지 않고 거의 나오는 문제 중에 또 하나가 되죠. 자, 옥수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걸까? 타가 수정한다 라고 나온 게 바로 이거죠. 전형적인 시포식물이 되는 것이고 암이삭은 순이삭 위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자, 어떻게 되냐? 수이삭은 맨 위에 있고 암이삭은 겨드랑이에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옥수수 수염 있죠. 옥수수 수염이 암꽃이에요. 그게 하나의 알갱이에 하나의 수염이 있는 것이죠. 자, 풍매화인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 옥수수 수염은 물 흡수하는 역할이 아니라 수정을 해 나가는 거죠. 이게 암꽃이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옥수수 몇 가지만 볼게요. 옥수수는 자웅동주의 무슨 뜻이에요? 자웅동주는 바로 뭐냐면 암술 수술이 한 그루에 있는, 그죠? 한 그루에 있는. 자, 그러면서 꽃은 따로 있어요. 그죠? 이화식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거는 어때? 타가 수정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교잡이 용이에요. 그래서 잡종 강세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교잡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 가지로.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옥수수의 특징이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5번으로 가볼까요? 우리나라 밭작물 재배 시에 수량이 낮은 원인은 바로 뭘까? 자, 옳지 않은 것은이네요. 그죠?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럼 어떨까? 지력이 낮은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죠? 기상재해도 심하고요. 생산 기반이 불량한 곳이 많고요. 재배 기술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자, 우리가 보면 옳지 않은 것은 찾아보세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자, 생산 기반이 불량한 곳이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 어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자, 지력이 낮으면서 이게 원래 옳지 않은 걸 찾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우리가 보면 답은 2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력이 높다, 낮다 이 판단 우리가 잘 해줘야 되겠죠. 자, 그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6번 작물의 요수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요수량이에요. 요수량은 한마디로 어떤 거였었냐면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수분의 양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게 작냐면 옥수수 형제들이 주로 작고 알팔파 클로버는 커요. 그래서 호박이 대량 800이 넘어가게 되면 옥수수는 300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옥수수가 작은 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옥수수를 많이 심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다음 C4, C3 아까 좀 전에도 나왔던 얘기긴 하지만 재배하기도 나오기도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죠. 자, 이거서 우리가 볼 때 C4 작물은 C3 작물보다 높은 강도와 높은 조건에 대한 광합성이 높고 생장 속도가 빨라서 수분 이용률이 효율이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답은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바로 뭘까? 요 3번이죠. 요수량에 따라 요수량은 매우 다르고 이것에 의해서 작물의 수분 요구도를 짐작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그렇게 문제는 어렵게 판단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온 건 아닙니다. 자, 7번 볼게요. 자, 우리가 보면 7번은 퍼센트 비율을 따져봤는데 자, 우리가 끝잎이 잎집에서 밖으로 나오는 걸 우리가 출수라고 하죠.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 한 포장에서 전체 이삭의 얼마클 팬데를 출수 시라고 했어요. 시는 바로 처음이니까. 그렇죠? 처음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냐면 일반적인 종자. 그러니까 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정자로 볼 때 발아시라고 하면은 바로 뭐냐면 발한 것이 처음 나타난 날이에요. 자, 그럴 때 벼이삭에서는 발아시가 바로 뭐냐면 10% 팰 때. 10% 팰 때를 우리가 발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하나를 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자, 발아기라고 있어요. 발아기는 종자 40%고요. 발아전은 거의 대부분을 80%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게 되면 여기에 똑같은 개념으로 40%, 그 다음 여기는 얼마? 80%. 그러니까 80%가 이루어진 걸 우리가 수정기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같이 재배하기 위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발아시, 발아기, 발아전까지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으로 가볼게요. 자, 8번 문제. 자, 토양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왔어요.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죠. 작물이 주로 이용하는 토양 수분은 흡수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모관수가 된다. 흡수수는 어떨까? 작물이 사용할 수 없는 정도. 이걸 뗄 수도 없어요. 이게 바로. 자,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모관수, 모세혈관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9번. 중복 수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중복 수정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만 얘기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꽃을 그려서 이렇게 꽃을 보면 이렇게 꽃이 있다고 따져볼게요. 자, 여기에 씨방이 있고요. 자,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수꽃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꽃가루가 떨어져. 꽃가루가 떨어지는 걸 우리가 이게 바로 뭐냐면 수분이죠. 수분된 게 꽃가루가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 미시에 보면 두 개의 극핵이 있고요. 여기가 바로 뭐냐 난세포, 난액이 있고요. 난액이 있고 이런 형태로 띄고 있는데 얘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에 난세포로 가죠. 근데 여기에 몇 개가 가냐면 두 개의 정액이 가요. 자, 그래서 수정이 어떻게 되냐면 두 개의 정액 중에 하나의 정액이 N이라고 쓰면 되겠죠. 하나의 정액이 누구와 여기 있는 누구하고요. 자, 바로 난핵 또는 난세포 얘도 N이죠. 해가지고 얘가 뭐가 되냐면 2N의 형태가 되죠. 두 배체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종자에서 말하는 바로 뭐냐면 배가 될 것이고 또 하나가 여기서 쭉쭉 돌아갔던 게 또 하나의 정액이 누구와 만나냐면 두 개 여기 있는 거 뭐하고 만나냐면 극핵과 만나요. 자, 만나서 뭐가 오면 3배체가 되는 거죠. 3배체하면 어떨까? 얘는 생식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양이 과대하고 비대해지는 걸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배젖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을 합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종자라고 하는 개념. 그걸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맞는 걸 찾아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 자, 중복 수정에 대한 설명이었다. 답은 자, 3번이 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두류에 대한 거, 콩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건 나왔는데 여전히 여기도 뭐가 나왔냐면 녹두가 나왔는데 녹두는 지난번에 국가직에도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녹두는 특히나 강해요. 우리가 왜 전봉준이 녹두 장군이라고 하잖아요. 자, 특히나 고온에서 개화가 촉진이 되고요. 자, 그 다음 개화가 촉진되고 그 다음에 단일의 화분화가 촉진되고 장일 이렇게 되는
특징 굉장히 강해서 이것이 우리가 볼 때 잘못된 것은 바로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완두, 그 다음에 녹두, 동부, 강낭콩 이렇게 종류들이 쭉 다 나왔을 때, 그러니까 두류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각각을 특정한 거 하나를 공부하는 것보다 이게 특정한 걸 다양한 부분에서 이렇게 쭉 다 나와서 이렇게 옳지 않은 것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유형을 잘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은 참 모처럼 나왔는데요. 통일벼에 대한 얘기 나왔고요. 이걸 우리가 농업을 공부한 사람들은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녹색 혁명을 일으키게 했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자, 그 전에 벼가 추청벼라고 해서 우리가 악기발이란 말 쓰잖아요. 그걸 썼는데 얘가 뭐 어떻게 되냐면 키가 너무 커. 이것이 어떨까? 이게 도복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키가 작으면서 어떨까요? 우리가 증수가 될 수 있는 품종을 만든 게 바로 뭐냐면 통일벼가, 이름을 통일벼라고 잡았죠. 이게 녹색 혁명이 되는 겁니다. 뭘로 한 거냐면 원연교배 육종에 의해서 만든 최초의 벼 품종이다, 우리나라 거. 자, 품종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그 교배되는 특징들의 품종을 보면 IR8이 있고요, 6하라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가 이 부분이 여기가 나오게 되는 이런 부분과 교배가 돼서 이것이 그 품종이 이렇게 이게 교배가 되는 과정을 표시를 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 측면에서 우리가 보니까 6하라는 바로 자포니카형이 되고요. 자포니카형은 통통한 벼의 형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 IR8하고요. 여기는 IR8하고, 자, 그 다음에 TN1이라고 하는 부분. 자, 이 TN1이 요거죠, 바로. 요 부분은 바로 뭐냐면 인디카 병배예요. 이걸 우리가 원형교배에 의한 걸 얘기한 거니까 이걸 통해서 통일벼가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답은 몇 번이 답이 되냐면 4번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자, 요 부분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과 요거하고 원형교배가 됐던 바로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벼 이양 재배 시에 중모와 비교한다고 했는데, 자, 중모와 어린모 이렇게 비교했는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묘가 있고요, 중묘가 있고 치묘가 있고 어린묘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 우리가 볼 때 안전 출수 한계 이거를 보게 되면 출수기로부터 역산을 하는데 자, 뿌리를 내리는 한계 최저 온도를 고려해서 묘의 종류를 활짝 기능을 볼 때 가능 저온 기온이 성묘, 중묘, 치묘, 어리묘 순으로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얘네가 바로 이렇게. 자, 그래서 식물체가 어릴수록 우리가 작아지게 때문에 작아서 에너지 소모가 적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벼 이양 재배할 때 굉장히 서로가 비교하는 굉장히 중요하게 느꼈던 그런 문제들, 그 부분이 바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계 이양 재배 출수기는 손 이양 재배보다 늦어져요. 3회 7일 정도. 어린모가 중간모보다 조금 더 지연이 되고요. 그다음 어린모 이양은 중모 이양보다 출수기가 3에서 5일 정도 지연되므로 그만큼 조기에 이양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면 답이 바로 뭐냐면 디귿과 미음이 나와 있는 이 두 가지가 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본문 공부할 때 다시 이 부분 잘 체크해서 12번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본답의 간괴, 그 다음에 용수량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자, 그러면은 생육시기별 용수량은 유효분홀기에 가장 높다라고 나와 있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왔는데 답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유효분홀기에 어떻게 할까? 약계 관계라는 거죠. 약계 관계를 해서 분열을 어떻게 한다? 증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맞고, 높게 할 게 바로 뭐냐면 이양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등수기 되기 전에 이런 부분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됐고, 그 다음 용수량은 벼를 재배하는데 필요한 물의 총량을 얘기한다.
자, 그다음 여기 볼게요. 무효 분월기는 출수 전 30일 전 이때를 얘기하는데 물 요구도가 가장 어떨 시기? 낮은 기다. 이렇게 중간 낙수를 실시한다라고 했던 거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14번. 자, 조가 나왔네요. 조의 생육 환경 및 재배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또 이번에도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조라고 하는 것이 원래가 원형이 강아지 풀이거든요. 자, 이렇게 염색체가 2에는 14로 이렇게 되는데, 자, 조는 청근성이에요. 자, 근데 요수량이 적어요. 그다음 수분 조절 기능이 높아서 뭐에 강해? 특히나 한발에 강해. 답은 잘못된 게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대신에 고온 다주일 때는 어때? 비가 많이 오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연작도 견디지만,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윤작을 하는 게 더 좋다. 라고 하는 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나왔는데, 특히 조는 여기서 말하는 게 잘못된 게 한 발에 강하다 라고 하는 특성, 이걸 꼭 기억하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괴경과 괴근 하면 뭘 따지면 돼요? 괴경은 바로 뭘까요? 감자. 괴근은요, 고구마. 이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옳지 않은 것 하고 나왔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찾아 나가면 되는 것이냐. 자, 감자 괴경은 저온 단일 조건에서 형성이 된다. 맞는 거예요. 자, 질소가 과다하면 항상 이게 문제가 돼. 과다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뭐가 필요한 거냐면 바로 거꾸로 칼륨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3번을 보게 되면 고구마, 괴근 비대는 칼리질 비료 효과가 높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칼리질 비료를 많이 섭취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유조직의 목화가 빨리 이뤄지면 고구마의 유근은 괴근이 된다라고 했는데 잘못된 것이죠. 자, 요것이 목화가 빨리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간략하게 볼게요. 자, 우리가 유근에서 괴근으로 분화되는 것은 10일부터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자, 이때 우리가 제1기 형성층의 활동이 왕성하고 세포의 목화 정도가 낮게 되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목화 정도가 낮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제1기 형성층의 활동이 왕성해도 유조직이 속히 목화되면 경근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목화가 되면 경근이 돼요. 자, 그런데 목화가 우리가 형성체 활동이 1기 형성체 활동이 미약하고 그 다음에 유조직의 목화가 빠르게 되면 처음부터 세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목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이룬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판단 해주시면 됩니다. 16번 두류 재배에서 근류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근류균이 나왔네요. 자, 근류균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계통에 관계없이 크기, 착색 및 질소 고정 능력이 같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우리가 보면 질소 고정 능력은 다 달라요. 이런다면 우리가 높은 것이 바로 뭐냐, 자운형, 회오리 배치 등등이고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작물로 먹는, 이게 좀 낮은 경우죠.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요. 자, 대부분은 호기성이고 현기성도 있기도 하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질산염이 적고 특히 석회, 칼리, 인삼, 부식이 풍부한 곳에서 질소 고정 능력이 강하다. 자, 이렇게 우리가 꼭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달아놓긴 했는데, 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몇 가지만 볼게요. 콩의 뿌리는 플라보노이드를 분비한다고요, 이게. 그래서 뿌리 혹이 착생해서 공중 질소를 고정하는 거예요, 뿌리혹 박테리아가. 근데 뿌리혹 박테리아는 뭐라고요? 호기성이라고 이게. 자, 그리고 당분을 섭취하면서 자라게 되고, 자, 그러면서 이것이 쭉 다 퍼지는데 뿌리혹 박테리아 온도는 25도 30도에서 그 토양 산도가 요 정도, 그러니까 주로 pH가 7이 중성이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산성이 아니고 그다음 토양 수분이 넉넉하고 토양 통기가 잘 되는 조건, 이런 곳에서 질소 고정이 풍부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토양 반응가 17번 작물 생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하고 나왔어요. 자, 옳지 않은 것. 자, 그러면 우리 보면은 그 잘못된 게 3번인데, 자, 자운형 알팔파 콩은 산성 토양에서 적응성이 극히 약해요. 다른 것보다도. 자, 그래서 산성에서 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콩과 작물들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8번 벽시의 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계속해서 옳지 않은 것으로 이게 문제가 나오고 있죠. 그죠? 자, 볼게요. 반드시 자,
광이 필요하진 않아. 여기서 우리의 문제 유형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보면 문제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무엇이 아닌 것은 하고 문제가 나올 때가 있겠어요. 그때 무엇을 봐야 되냐면 문제 이런 거 보셔야 돼요. 절대, 반드시, 항상, 꼭, 그 다음에 무엇만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런 말이 나올 때는 눈여겨봐야 돼요. 자, 이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긍정으로 나오고 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이게 답일 확률이 거의 99.9%예요. 근데 이게 나오고 뒤에 부정적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답이 아닐 확률이 99.9%예요. 여기도 볼까요? 자, 반드시 광이 필요하지는 않아 부정적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이거 답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 그것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물을 흡수해서 발화할 태세를 갖추게 되면 흡수로부터 시작이 돼. 발화는 그럼 어떨까? 그때부터 생명 활동을 하기 때문에 호흡은 급격히 증가되게 돼 있어요. 그죠? 자, 답은 잘못된 게 2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휴먼 타파가 충분하지 않거나 활력이 저하된 종자는 발화온도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는 무기호흡에 의해서 80% 발화를 보인다라고 했다면 가장 중요한 형태는 바로 요 2번이니까 그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9번입니다. 자, 밀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왔어요. 밀 단백질. 자, 이렇게 나왔는데 옳지 않은 것. 자,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용어들이 좀 나오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볼 때 첫 번째 우리 입질이라고 하는 거, 그레인 텍스처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볼 때 뭐가 있냐면 초자질, 중간질, 분상질로 구별하는데, 자, 우리가 보면은 초자질은 어때 치밀한 세포가 많은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세포 간극이 적어요. 빈 공간이. 그래서 바라볼 때도 바라보이는 게 색깔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자질부는 어떻게 바라보이느냐, 반투명으로 보이는 이유가 세포가 치밀해서 그런 것이라는 얘기죠. 광선이 잘 투입되고, 그러니까 분상질부는 흰가루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바로 뭘까? 세포 간극이 많아서 그 간극에 공기가 많이 함유가 돼서 광선이 어떻게 돼가? 난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20번 볼게요. 마지막에 고구마로 마지막 문제가 나왔네요. 자, 고구마 직파 재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직파 재배를 하는 걸로 이게 나왔어요. 자, 직파 재배를 한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따져봤을 때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자, 직파 재배의 장점은 바로 뭐냐? 기계화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육묘 소요 경비가 절감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그쪽도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적기에 강우가 없어서 파종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 직파하면은 우리가 한 포기당 발화본 수가 많어. 그리고 초기 생육이 왕성한 게 굉장히 큰 특성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기계 제초에도 유리한 건데 문제가 있죠. 자, 씨고구마 양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품종에 따라 별도 체중도 필요하시고 여러 가지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그런 문제였던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답이 어떤 거냐면 디귿과 리을이었던 답이 4번인데 이건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체크해서 이것은 아마 오답이 좀 어느 정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20문제를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그렇게 그다지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건 보이진 않았지만 우리가 문제 하나하나를 조금 더 꼼꼼하게 봐나가고 좀 알듯하면서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많이 좀 출제가 되어 있다. 이게 판단하셔서요. 앞으로 학습할 때는 그러니까 어때 우리가 강의를 좀 꼼꼼하게 좀 들어나가고 본문을 요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해의 폭을 먼저 넓혀두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암기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의 청춘을 응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